통계학적으로 보면은 10년 동안에 병치레를 하시는 건데요. 그 병치레를 집에서 하느냐 요양병원에서 하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요양병원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같은 곳에 거주를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간병이 꼭 필요로 할 때 빨리 오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 대소변을 관리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게 되고 옆에 있는 분이 치매 때문에 좀 시끄러우시다면은 나는 인지력이 괜찮아서 피해를 받는 경우, 요양병원에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첫 번째로 지켜야 하실 것은 네,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출산율은 적어지고 노인 인구수는 더 많아진다고 들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도 자연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0년 결과를 보면은요, 평균 수명은 83세까지 가지만 건강 수명은 10년이나 적은 73세로 갑니다. 10년 동안에 병치레를 하시는 건데요. 그 병치레를 집에서 하느냐 요양병원에서 하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젊었을 때 근력 운동을 잘 하고 의사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나의 병을 내 걸로 인식을 하면서 잘 관리를 하시는 분은요, 양로병원,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는 확률이 매우 낮아지게 되죠. 솔직히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요양병원에 들어가 계시는 어르신들보다 커뮤니티에 거주하시는 시니어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요양병원은 여러분들이 잘 노력을 하시면은 최대한 예방해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생활할 때 사용하는 생활 능력들을 못 하시게 될 때, 남에게 의존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간병인 한 분이 나를 도와주면서 집에서 살면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요양병원이 필요가 없지만, 두 분이 필요하시게 되거나 세 분이 필요하시게 되면은 금전적으로도 좀 어려우실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서는 집에서 병치레를 하시는 것보다 요양병원에서 관리를 받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뇌졸중이죠. 한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되시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하시게 되고, 삼킴장애가 오시게 되면은 사람의 몸무게가 꽤 무겁기 때문에 대소변을 관리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게 되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시기도 하고요. 또한 재활을 위해서 허리 수술이나 큰 수술을 하셨다 그러시면은 집에서 관리 받으시기에는 어려우시니까 요양병원에서 재활을 조금 하시다가 집으로 가시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치매 환자분들도 많이 가시게 되는데요,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감퇴가 되셔서 메모리 케어라는 곳에 가실 수가 있어요. 거기는 문이 잠겨 있어서 배회를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음식이 앞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음식인지 모르시고 단어까지도 잊어버리시고 거동하는 법까지 잘 모르시게 정도까지 되게 되면은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치매가 안 좋으셔가지고 무조건 요양병원에 가신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됐고요. 인지력 저하 때문에 내 기능이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에 따라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요양병원의 메디컬 디렉터로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시다시피 요양병원은 혼자 거주하는 곳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같은 곳에 거주를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간병이 꼭 필요로 할 때 빨리 오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 옆에 있는 분이 치매 때문에 좀 시끄러우시다면은 나는 인지력이 괜찮아서 피해를 받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좀 있고요. 요양병원에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첫 번째로 지켜야 하실 것은 신체적 독립성을 이루셔야 된다. 이제 신체적 독립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시려면은요, 여러분들의 두 다리가 필요하시고 대소변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 기능을 잘 지키시는 것이 독립성을 유지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젊은 나이신데도 불구하고 40대 환자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에 들어오셔서 관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가족분들도 처음에는 집에서 대소변을 돌봐드리면서 식사까지 돌봐드렸었는데 더 이상은 돌봐드리는 것이 불가능해지셔서 요양병원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이에 불문하고 기능이 떨어졌을 때 도움을 받는 곳이 이제 요양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노년기에 골절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나는 절대 안 넘어지겠지 뭐, 아니면은 골절이
골절이 난다고 해서 뼈만 부러지고 다시 붙으면 되지 내가 왜 사망까지 가겠어?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은 수술을 안 했을 때는 사망률이 1년째 됐을 때 50%고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15%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수술을 받거나 안 받거나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대부분은 거동이 불편하셔서 앉아 계세요. 특히 여성분들은 오랫동안 앉아 계시면서 방광염에 잘 걸리시고요. 그리고 내가 재활이 늦게 되면은요 근육이 다 감퇴되기 때문에요 내 뼈가 붓고 수술은 잘 됐어도 그 수술 부위를 쓰는 근육이 약하면은 일어나시고 걸어 다니시는 데까지만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앞서서 처음에 조금 걸으시려고 재활을 하시는데 또 넘어지시는 경우도 봤고요. 그래서 다른 쪽에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노년기의 골절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으려고 예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잘 관리를 하면은 노년기 골절 꼭 예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환자분 중에 한 분은 90세 여성분이신데 구순잔치를 하시면서 재밌게 춤을 추시다가 가족분들 다 모아놓고 안타깝게 거기서 넘어지셨는데 병원으로 오셔서 수술을 받으시고 요양병원에서 재활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퇴원하셔가지고 이제는 집에서 다시 피아노 치면서 노래도 부르세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분은 넘어지시기 전까지 90세이신데도 불구하고 춤을 추실 수 있을 정도로 평소에도 운동을 잘 해오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근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뼈가 골절이 돼도 새로운 타이타늄이 들어가도 근육이 회복이 빨라서 일상생활이 재개가 다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체적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근육을 잘 아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 몸을 잘 아셔야 돼요. 일단 내과 의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하면서 장기들은 괜찮은지를 확인을 하지만 근육들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 자세가 어떤지는 솔직히 일반 의료계 의료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숙제예요. 왜냐면은 의료진들도 내가 돈 내고 배우지 않으면은 의대에서는 절대 운동을 헬스를 가르쳐 주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시는 물리치료사나 재활의학과 선생님이시나 한의사 선생님, 카로팩터 선생님들과 함께 내 근육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배우시고 장기 쪽은 소변 대변 쪽의 문제는 내과 선생님과 함께 해서 내 몸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독립성입니다. 환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정신적 독립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의사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신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마음 건강이고요. 하나는 인지력 건강입니다. 그래서 인지력 쪽은 치매 쪽이고 마음 쪽에서는 우울증, 불안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있으신 분은 근력 운동을 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소변 대변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울증 때문에 안 할래 귀찮아 라고 하면서 안 하게 되실 수가 있고, 불안증이 있으시면은 내가 이번에 의사 선생님 만나서 건강검진을 했을 때 뭐가 나오면 어떡하지,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치면 어떡하지 하면서 실천을 못하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쪽에서도 관리가 안 되면은 내가 기능적으로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치매는 물론 당연하죠. 인지력이 저하가 돼서 내가 혼자서 의사결정을 못하고 혼자서 일 처리를 못하게 되면은 내 독립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우울증과 불안증 같은 경우에서는요, 설문지가 있어서 환자분들이 직접 검사를 해보고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온다 그러시면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으시는 것보다 내과 선생님이나 주치의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시는 거가 조금 더 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쉬운 케이스에서는 주치의 선생님과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노년기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은요, 불면증입니다. 잠이 안 오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는 피곤하게 되고요. 피곤하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결여가 되고 내가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내 삶 속에서 운동을 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경청을 하면서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 위에 노년기 우울증이 있다면 꼭 찾아내서 치료는 받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좀 아까 치매 때문에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집에서 얼마나 잘 관리를 하는 거에 따라서 이 환자분이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는데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가족분들과 간병인이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더 이상은 내가 관리를 못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어쩔 수 없이 환자는 요양병원에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손발을 다 드시는 경우가 내 부모나 내 배우자를 싫어해서 그런 것보다 자꾸 소통이 안 되고 간병인으로서 가족으로서의 마음의 준비가 잘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엄마 왜 아까 얘기한 얘기 또 해? 아까 얘기했잖아. 이런 식으로 짜증을 낸다든지, 아니면은 며칠이나 샤워를 안 하셔서 샤워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거부를 하시는 것을 끌고 가면서 싸우면서 하시게 되면은 갈등만 생겨서, 그런 것보다 엄마가 왜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시는지, 이번에 엄마가 또 치매 때문에 반복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똑같이 대답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대화 주제로 넘길 수가 있고요. 또 샤워하는 것도 다른 환자분은 이틀에 한 번씩 이제 스파를 만들어 드립니다. 양초들을 다 키고요, 아로마 좋은 향기가 나게 하고, 어머니가 이제 젊으셨을 때 스파를 좋아하셔서 그런 식으로 계속 유인을 해서 샤워를 시켜드려요. 그런 방법으로 가족과 환자가 케미스트리가 잘 맞는다고 하면은요, 환자를 최대한 오랫동안 집에서 돌봐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노년내과 전문의가 해드리는 것 중에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환자분도 전체적인 기본적인 기억력은 줄어들었지만 감정 기억은 많이 살아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눈 것 중에서 그 대화 내용은 기억이 안 나시지만 갈등의 감정은 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싸우고 두 번 싸우고 세 번 싸우게 되면은 등한시할 수가 있고 꺼려할 수가 있어요. 내 자녀와 대화가 결여가 되면은 다치는 분은 꼭 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이나 가족이면은 한 번 더 이해를 해주시고 감싸 안아주시면은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는데 예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 치매는 가족 질병이라서 그렇습니다. 다 같이 치료하는 병이라서 한 분이 전담해서 내 엄마를 내 아빠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도 일로 하는 건데 저희도 24시간 365일 못해요. 저희도 쉬어야지 진료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간병인분들, 가족분들 내가 혼자서 하고 있으시면은요, 절대 잘못하시는 겁니다. 꼭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찾으셔야 되고요. 도움이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있어요.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요양병원에 가지 않으려면요, 젊었을 때부터라도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첫 번째 습관으로 꼽은 게 근육을 사용하는 방법을 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운동을 어떻게 한다지를 안다가 아니에요. 근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왜냐면은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때는 기능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 기능은 근력운동을 통해서 내 하체 근육, 내 허리 근육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시고 운동을 해주시면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서 젊으면 젊을수록 좋습니다. 요양병원은 모든 분들이 다 가시지는 않으시고요. 나이가 들어서 가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대소변을 못 가누기 때문에 가시기 때문에, 혼자서 나의 기능을 내 아이처럼 감싸 안으면서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두 다리를 사용하는 것과 대소변 보는 것,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셔야 요양병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한 삶을 사시려면요, 노년기는 꼭 찾아옵니다. 저도 노년기를 겪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중년기라면은 꼭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잘 준비하시길 바라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 잘 잡으시고 건강검진을 잘 하셔서 내과 의사하고도 친하게 지내시고 주치의와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